안녕하세요. 톨스앤 피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2024년 한 줄 요약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귀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정상화가 되려는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죠. 피벗이 일어났고 물가도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풀려버린 재정들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게 되면 전 세계, 유럽, 미국 선거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스포츠 열풍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는 글로벌 경기를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던 요소로 작용을 했고, 반대급부로는 전쟁과 분쟁 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경기와 경제에 위축을 줄 걸로 예상되었지만 크게 가능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문제가 도드라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미국의 셰일 오일 등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물가도 내려오고 에너지 가격도 다행히 안정스러운 한 해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2024년도는 미국이 중심이었던 해였어요. 2024년 미국 경기는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면서 금리도 피벗,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슈가 굉장히 크게 발생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미국 시장, AI라든가 데이터 센터, IT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스닥이 시장을 주도하는 부분도 눈에 보이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 연중 최고점을 뚫어서 역사적 최고점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미국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2025년 미국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상황도 봐야죠. 2024년 한국 경기 상황 보게 되면 한국은 제일 중요한 게 석유 가격의 안정이에요. 80달러, 90달러, 100달러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하지만 유가가 안정화되고 레벨 다운 되면서 대한민국의 물가도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대의 물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까지 걱정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계대출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자산 가격이 오른 만큼 가계대출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연체율 수준 늘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저점이라 크게 문제는 돼 보이지 않고요. 다만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있죠. 국내 거버넌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탄핵 정국 이슈라든가 정치 안정화가 좀 빨리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금리도 피벗을 시작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도 빠르게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환율의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대한민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경기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월별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재작년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암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내년도 또한 GDP가 2%대 혹은 1.9% 이렇게 암울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2% 전후에서 상승할 걸 예상을 보고 있고,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중국 사이드 쪽이 좀 개선된다면 무역 수지 흑자 폭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2500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500 언더하는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2500 언더에서는 조금씩 사모가는 전략 써도 주식시장 괜찮을 걸로 전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가 암울하다? 올해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2025년을 바라볼 때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2025년 전망 현재 보고 있는 수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무 암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현황을 짚어보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숲을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급, 수요, 금리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규제, 세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사실 가격이 움직이는 포인트가 가장 크기 때문에 2024년도 보게 되면 상반기에 무역수지 흑자라든가 경기에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1분기, 2분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택가격이 올라오고 회복됐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이제 3분기 때부터 무역수지에 대한 우려, 뭐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뭐 겉으로 보여지는 면수 중에서는 뭐 가계대출 증가 우려에 대한 대출의 규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작동하면서 상승폭이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 2024년도 자산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뜨거웠던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흔들리는 하반기에 흔들려버렸던 코스피, 국장, 그리고 가상화폐 요즘 핫하죠.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굉장히 핫한데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더 뜨거웠던 금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반기 회복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거래량 크게 터졌었죠. 일부 지역 신고가 계신 나왔었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것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재건축 단지 같은 데에서는 안전 마진이 굉장히 크게 잡혔던 단지들의 엄청난 청약 수요를 볼 수 있었어요. 정말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볼 부분은 바로 가상화폐 부분하고 금시장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를 후행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결국 화폐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향후 각 국가별, 유럽, 미국,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재정 정책을 2025년, 26년 갈수록 크게 쓸 것이다라는 예상감, 그리고 전쟁이라든가 이런 국지적인 우려, 그런 것들에 대한 화폐 신뢰도 하락, 이런 것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만 보더라도 그래 뭐 부동산은 안 되고 가상화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의 하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전 세계의 주택가격,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큰 요인이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24년까지 정리를 해보았고 2025년 이후에 한국의 경기 상황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고 2025년은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반기 때는 그 정상을 넘어서 회복, 그리고 2026년도의 성장, 이런 부분으로 점핑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경기 상황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에서 너무 안 좋다 하는데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좀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경기를 판단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5년에 화두의 컨텐츠죠. 트럼프.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 한국 시장 어려울 것이다, 한국 경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미중 무역 전쟁, 뭐 방위 분담 문제, 또 물가 상승 문제, 뭐 엔케리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미 보여진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엔케리 현상은 더 이상 시장 흔들지 못할 거고요. 미중 무역 전쟁은 외곽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안에를 까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트럼프의 집권하고 대한민국 경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2기 때도 대한민국 경기가 우려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트럼프는 한국을 못 살게 굴려고 집권한 게 아니라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인물이고, 그 원타겟은 캐나다랑 멕시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6위, 7위, 8위 그 이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겁박을 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내어받는 비즈니스 정책을 잘 쓴다면 대한민국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회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긍정 요소를 따져보면 일단 분쟁의 종료 시대가 온다.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끝날 거고요. 그렇다 보면 에너지 가격에
하락,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저유가의 시대가 온다. 대한민국은 저유가의 시대가 오면 항상 제조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호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대치하는 부분인데 이런 지정학적 위치 강점이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비즈니스만 잘 본다면 좋은 열매를, 이익을 중국에서 가져오고 미국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전 보고 있고요. 그런 대체할 수 없는 반도체 산업, 조선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한국 산업의 강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살리면서 늘 하던 대로 잘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런 한국 산업의 강점 부분이 일본 산업이랑 많이 겹쳐져 있는데 지금 환율 자체를 보았을 때 뭐 이상적인 환율은 1350원 전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정도 환율만 유지해 준다면 일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대한민국에 엄청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대한민국 2025년도 환율 한 1350원대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걸로 예상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2024년까지 정리를 해보았고 2025년 한국의 경기 상황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자, 2025년도에 우리가 기대해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중국과의 무역수지 개선이에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원탑 1등입니다. 2024년 말부터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 정책을 꺼내들고 있죠. 2025년 전반적인 미국 시장 좋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인 숲을 보는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5년도 신흥국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역수지 흑자가 개선이 더 될 가능성이 크죠. 2025년도 하반기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